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24일 경주에서 개막한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한류 콘텐츠의 위상과 매력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행사 기간 K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회의장 밖 야외 전시관에서는 한복 패션쇼와 태권도 퍼포먼스, K-팝 댄스 공연 등을 열어 각국 대표단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회의 솜1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공식 고위관리회의로 회원국 대표단 2천여 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싸고 화재의 강점이 있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LFP 배터리에 들어있는 철과 인산이 흔한 자원으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 기업들이 폐배터리 재활용을 외면하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포항시 경상북도와 손을 잡고 LFP 폐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가 긴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NCM 배터리에 주력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격은 20% 저렴하고 화재 안전성도 높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내놓으면서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내후년에는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이 LFP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도시광산이라 불리는 NCM 배터리는 돈이 되는 소재여서 95% 재활용되는 반면 LFP 배터리에는 리튬이 2%에 불과해 이를 추출하는 공정 단가가 오히려 비싸 기업들이 외면하면서 리사이클링 기술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MOU를 체결하고 배터리 순환 이용 산업을 핵심 녹색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MOU를 통해서 우리 포항 지역에서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이 보다 집적돼서 우리나라의 대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여러 가지 힘쓰겠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LFP 배터리 순환 이용 설비 구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기업 설립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쓰던 폐 2차 전지를 제대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이 전국에서 가장 활용 가능성이 높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또 그걸 활용한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이어진 현장 간담회에서 포항 지역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은 재사용 제품 공공 보급을 통한 초기 시장 형성, 방전 설비 의무 구비 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재사용이라고 하지만 폐자가 아직도 잔상이 남으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게 수요처를 처음에 조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공공에서. 그러면은 저희가 재사용을 잘한 다음에 여기 많이 계시는 재활용 쪽으로. 배터리 재활용은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미래 전략 산업입니다. 포항이 2차 전지 소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생태계를 착실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포항 지역 86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인력 채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 53.5%가 올해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년도에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 36.1%보다 17.4%포인트가 높아져 포항 지역의 취업난이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 인력의 채용 시기는 수시 채용이 46%로 가장 많아 포항 지역 채용 시장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감사원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위 의혹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북 선관위에서도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직원의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채용을 주도한 선관위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양대 선거를 앞뒀던 지난 2021년 7월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업무 인력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8급 공무원 경력 경쟁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응시 자격 요건은 8급 이하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이면서 원소속 기관이 전출에 동의해 줄 것, 그리고 현재 7급 공무원이라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연수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합격했을 때 한 직급 낮은 8급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채용 시험 응시 당시 경북 북부의 한 군청 7급 공무원이었던 A는 세 번째 요건인 승진 최저 연수 2년을 이미 초과해 사실상 응시 자격이 없었지만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채용 실무자였던 경북선관위 B계장이 서류 전형 시험위원들에게 A를 8급으로 채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 부정확한 사실을 안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A의 경쟁자이면서 같은 군청 출신인 지원자 C에 대해선 원소속 지자체가 전출에 동의하지 않아 채용해도 이직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실 확인이 안 된 정보를 면접위원들에게 흘렸습니다. 그 결과 지원자 C는 면접에서 최하점을 받아 불합격 처리됐지만 지원자 A는 1순위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A는 채용 시험 직전 경북 선관위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간부의 자녀로 확인된 겁니다. 감사원은 B 계장이 A에게 채용 특혜를 주기 위해 채용 자료와 정보를 은폐했다고 보고 B 계장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중앙선관위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특혜 당사자 10명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최근 국회에서 채용 특혜 당사자들이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포스텍은 오늘 준공 기념식을 열고 새 어린이집을 공식 개원했습니다. 포스텍 어린이집은 150명의 영유아를 수용할 수 있으며 포스텍과 리스트 구성원은 누구나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스텍은 이번 어린이집 개원으로 우수교원을 유치하고 정주 여건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정신계승 경주 공동행동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2025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공개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여성 가족부를 강화해 성평등 노동정책 예산을 확보하고 성인지적 노동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안동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연설을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운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보직을 받게 됐습니다. 해병대는 군사 경찰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오늘 날짜로 박 대령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발령냈습니다.